안녕하세요. 박건아입니다. 2022년 육군 군무원 면접, 추석 연휴에 수험생들께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끝내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수험생들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같은 직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수험생들께서 인터넷에 공유한 내용, 그리고 빠꾸남 멘티가 면접을 보고 난 내용, 빠꾸남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된 영상입니다. 인터넷에 공유된 내용이다 보니 사실과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수험생들께서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작년하고 변동된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고요. 그냥 그 면접관과 면접실 위치만 변경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이번에 계룡대 인재선발센터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물에서는 이제 두 개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층별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수험생들께서 주차장에 도착하시면 그쪽 앞쪽에 수험번호하고 면접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실이 다르다 보니까 면접 내용도 다르다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께서 어떤 실이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어떤 질문을 했다. 이거는 이제 복불복입니다. 그날 가서 아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대부분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쪽에 가시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군인분들이 나와가지고 군복을 입은 군인분들께서 그 주차를 그리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택시 타고 계룡대에 간다고 말씀을 하시면 인재선발센터 수험생들이 지금 많이 다니고 있고 그분들도 이제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바로 인재선발센터로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께서 일찍 오거나 또 차를 갖고 오시면 이렇게 차에서 대기하실 수도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천막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설치된 천막에서 대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포함이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천막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물 안에는 수험생 외에는 수험 도중 외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변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 전 입실이 가능하고요. 대기하고 있다가 의자에 앉은 후 그리고 벨이 울리면 문을 두들겨 들어가서 인사를 한 다음에 면접관, 앞에 계신 면접관 3명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면접입니다. 다대 1입니다. 다대 다가 아니고요. 면접은 보통 8분에서 10분 정도, 수험생들보다 이제 체감 난이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은 8에서 10분 정도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면접 질문을 많이 받았다는 수험생들이 있으세요. 저도 면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짧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이스 브레이킹에서도 자기소개에서도 경력에서도 충분하게 시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질문 개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 누구는 5분이고 누구는 10분이고 짧게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10분에 맞춰야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질문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수험생이 답변이 짧게 한 거죠.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 대부분이 정장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군인, 교수, 군무원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군인보다 전문 군무원, 교수의 비율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공 수준이라든지 이렇게 인성이라든지 뭐 시사 쪽을 보면 약간 또 대학교에서 예, 좀 충분하게 면접위원을 했던 분들이 좀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면접관과의 거리는 2에서 3m 정도입니다. 이거는 면접실마다 다르고요. 면접 내용은 그동안 기출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알고 있는 시사입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부담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공은 각마다 좀 다릅니다. 좀 많이 준비하신 분들은 쉬웠다, 보통이었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또 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꼬리 질문에서도 좀 어려운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서 대처해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사라든지, 다른 부분. 주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스 브레이킹이 1번입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를 잘 풀어야지 뒤에가 이제 술술술 답변이 나옵니다. 분위기를 좋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에 나왔던 내용이 1회차에는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비 오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어떻게 왔는지, 혼자 왔는지, 부모님이 왔는지, 계룡대에 와봤는지, 아침 식사 하셨나요? 점심 식사 하셨나요? 네, 이렇게 하면 네, 혼자습니다. 이것보다도 제가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번에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전날에 와갖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면접에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얼굴도 좀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면 그분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게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지연동님만 물어본 면접관, 자기소개만 물어본 면접관, 지연동님이 자기소개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전공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준비하셔야 돼요. 지연 동기, 자기소개, 그리고 바로 면접이 될 수가 있다. 본인은 아이스 브레이킹 했다가 바로 지연 동기나 자기소개 물어보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 없이 아예 바로 시사, 공통 들어가면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경우의 수를 다 여러 가지를 나눠가지고 답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본인이 가져야 될 장단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점은, 네, 조직력, 네, 자기가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부분, 협응, 융합, 이런 부분이 가장 좋고요. 단점, 너무 단점 같은 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단점은 이미 장점 같아 보이는 단점을 말씀해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겁니다. 군무원이 갖춰야 할 자질, 네, 기본적입니다. 네, 뭐 충성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전문성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은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술직렬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전공, 경력 등을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부사관 출신입니다. 저는 부대에서 군 생활했을 때 어떤 보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에서 어느 부대인가요? 어떤 보직인가요? 자기가 다른 보직으로 지원했을 경우 왜 그 보직을 지원 안 했고 이 전공, 이 직렬을 네, 지원했죠?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답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거 행정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행정법에서의 갈등,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 절차를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보다 어린 상사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뭐 말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왜 갈등이 발생했는지 원인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상사의 사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시인지 명령인지, 네, 행정 준비하시면 행정법 좋고, 네, 이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적절한 건지 사수적인 지시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네, 본인이 물류센터 아니면 차량 정비소 그리고 뭐 행정 지원에 거기서 했었다. 근데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었고 어떤 문제를 발견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은 결국에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합격 후에 어떻게 근무할 것인지, 네, 실수했던 경험과 해결한 방법, 네, 리더십하고 비슷합니다. 네, 문구만 좀 다르지, 네,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나오면 비슷한 답을 하시면 돼요. 하나만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네, 시사적으로는 방산비리, 1회차에 나왔다고 하는데 충분하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지금 시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전에 태풍 피해 있습니다. 네, 군인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 일부분에 군무원도 투입이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대민 지원에 대한 군무원의 역할, 같은 거, 그리고 민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포털 사이트에 다 있거든요. 서칭하면. 네, 그동안 뭐 사격장 소음 피해, 네, 태풍 피해에서 우리 군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지 사례 하나,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국방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언론에 비춰졌을 때 우리 대외 이미지라든지 군인으로서의 역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기사 좀 서칭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방부 PX 공무직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에서의 이 문제 나오거든요. 노조, 파업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런 질문이 군과 관련된 시사하고 연결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연휴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서칭하시고
네,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겨우지 근무 가능한지, 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네 언제 어디서든 뭐 불러주시면 뭐 가겠습니다. 네, 격오지 근무 가능합니다. 가서 어떻게 근무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은지도 물어보셨다고 하네요. 합격하면 어떻게 근무할 것인가? 40가지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준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한마디, 네, 마지막 한마디. 자, 본인의 포부, 그리고 자기가 근무 합격을 했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열심히 하고 어떤 보직으로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 보시면요. 나왔던 거 플러스 좀 알파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거, 그동안 기출된 거는 무조건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단답보다도 시간을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습니다. 결론까지 조금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멘티분들께서 말을 흐려요. 그러니까 단답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고 이러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다가 중간 힘 빠지고 맨 마지막에 말이 흐르시거든요. 그러면 면접관에서는 맨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했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앞에 자기 생각, 중간, 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수험생들께서 전공에 대해서 좀 업로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아직 면접이 아직 안 끝난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다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공도 그동안에 이제 좀 나왔던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출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요. 네, 촬영 직렬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차이점, 어떠한 주의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하고 행정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기존에 나왔던 거 나올 겁니다. 네. 빠꾸나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께서 조금만 힘내시고 추석 연휴에 네, 건강 관리 하시고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그 시간에 영화도 한 편 보고 책도 한 편 보면서 네, 이렇게 본인을 좀 돌아보고 본인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